계약 연장 안 할 테니까 병원 비워주세요. 계약 연장할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10년까지는 계약 연장할 수 있어요. 전 못 나가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아니 그렇게 우긴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그래요. 어디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희 건물 2층에서 병원 하신다고요? 네.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병원 운영하기에는 최적인 것 같아서요. 임대보증금은 5억 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2층 전체를 다 쓰시는 거니까 보증금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로이어 건물 2층이고 보증금 5억 원에 월 차임은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저는 좀 길게 5년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좋아요. 5년으로 하죠. 네. 그럼 임대차 기간 5년이니까 2022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사무장님 집에서 매일 보시는 분 건물이 있으시네요. 아, 저도 몰랐습니다. 계약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병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프면 가면 친절하게 진료해 주세요. 아이, 그럼요. 일단 약을 3일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 괜찮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제 마지막 환자까지 끝났네. 아이고, 병원에도 환자가 많으니까 좋네. 보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임대차법 개정?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전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럼 우리 병원도 한 2025년까지 계약 갱신할 수 있겠네. 주방 벽 쪽에요. 예. 누수도 있고 금도 같다고요? 알겠어요. 네네. 일단 끊어요. 로이어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 이러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테고. 이거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팔아야 되나? 병원 임대차 계약 끝나는 날이 10월 30일이죠? 그렇죠. 네, 그럼 계약 종료되니까 병원 좀 비워주세요. 저는 계약 연장할 겁니다.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돼서 10년까지는 된다던데요. 저도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건물 노후화로 이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좀 비워주세요. 병원 운영하면서 별로 문제점 못 느꼈고, 아니 내보내려고 핑계 대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른 임차인분들도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못 나갑니다. 단골 환자들이며 병원 한 번 옮기는데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예약 환자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말 안 통해. 네, 여보세요? 부동산입니다. 매수하겠다는 분이 있으셨어요. 아니 근데 우리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이거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건물을 지으실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부동산으로 들릴게요. 네. 진짜. 건물이 노후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이거 어쩌자는 거야 진짜. 응? 아우 진짜 속쓰기네. 아유. 자, 로이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 김도희 씨와 임차인 박한수 씨 양쪽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경에 김도희 씨와 박한수 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애초부터 임대차 기간을 길게 5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박한수 씨는 김도희 씨의 로이어 건물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 김도희 씨는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됐고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면서 부지를 팔 생각인데요. 그래서 박한수 씨에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나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한수 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못 느꼈고 계약 갱신을 주장하면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법대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임대인 김도희 씨는요, 건물이 오래되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철거를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절을 했는데, 자, 이승은 변호사님,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건지 객관적인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정도로는 인정할 수 없겠고요. 네. 안전사고의 우려는 상당한 정도로 건물이 훼손, 멸실되거나 안전진단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건물 붕괴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최근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안전진단 시 최하 등급인 2등급이 돼야 갱신 요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이어 건물의 안전 진단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로이어 상가 건물은 지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 안전 진단 결과는 D등급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갱신 거절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인인 김도희 씨죠. 김도희 씨가 임차인 박한수 씨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인 박한수 씨의 계약갱신 요구도 예.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박한수 씨가 주장하는 대로 2017년 11월에 계약을 했고 아직까지 10년이 넘어서지 않았거든요. 네. 개정법에 의하면 10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 개정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이 되거나 그렇죠. 이미 갱신이 된 임대차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국법이 적용되던 2017년 11월 1일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 10월 30일 계약 만료일입니다. 임차인 박한수 씨는 국법에서 정한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이미 다 보장받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김도희 씨는 임차인 박한수 씨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계약인 경우에 임대인은 늦어도 임대차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는
계약 종료 통지를 해야지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요? 이거 어떤 겁니까? 네.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어떤 경우인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요. 그래서 보증금 액수가 너무 높은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중 방금 말씀드린 10조 제4항에서 정한 묵시적 갱신 조항은 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가 얼마인가요? 네, 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9억, 부산의 경우에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드라마 사례의 임대차 계약은 그 체결일이 2017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르면 서울이 4억, 광역시의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의 100을 곱한 금액과 네. 보증금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드라마 사례를 보면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보증금 5억에 월 차임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100이면 10억. 예. 5억을 합해서 15억. 5억. 예. 야, 기준이 훨씬 초과되는데요. 네, 2017년 기준으로나 현재 기준으로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보증금 액수도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만약 드라마 사례가 보증금이나 차임 액수가 적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럼 어떻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임대인 김도희 씨가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 그렇게 되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게 돼서 임차인 박한수 씨는 최대 2027년 10월 말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요건 같은 게 있나요? 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서 갱신, 거절 등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거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게 되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보증금이나 차임 액수가 높아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일반법인 민법상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네. 보증금, 차임, 그리고 임대차 기간까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차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이제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서요. 지금 임대인이죠. 김도희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2달 전에 지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묵시적 갱신에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임대인 김도희 씨는 계약 만료 2달 전인 2022년 8월 30일에 계약 종료 통지를 했기 때문에 네. 임차인 박한수 씨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임차인 박한수 씨는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상가 건물을 김도희 씨에게 인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개정된 법은 부칙까지 좀 꼼꼼하게 그러게요.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또 그 외에도 이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방금 살펴본 것처럼 보증금 액수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셔야겠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런 금액 기준이 없는데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경우에 간혹 간과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개정 이후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장 10년까지 계약이 갱신이 되고 또 차임의 경우에도 증감폭이 5%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에는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도희 박한수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임차인 박한수 씨 영업이 잘 되고 있는 병원 위치를 옮기게 돼서 안타까운데요. 개정법 부칙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 김도희 씨는 나중에라도 건물을 보수하시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다면 계약 체결 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